자, 노인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때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네. 이용시설은 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용만 하는 거고, 생활시설은 그곳에 아예 들어가서 의식주를 해결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틀리신 분 있으세요? 자진. 나는 감지했어. 웃으신 분은 우리 선생님 피그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문제는 아마 하나 나올 거예요.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를 묻는 문제 하나 나올 건데요. 노인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때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노인복지주택.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교실 전부 이용시설이죠. 네. 자, 2번. 50세 남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랬죠. 자, 이 말은 노인성 질병이 어떤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1번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골절. 자, 3번 지주막하 출혈. 자, 4번 고혈압, 5번 대장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지주막하 출혈. 자, 3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5점인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은 그랬어요. 몇 등급이에요? 자, 4등급은 몇 점 이상인가요?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셔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그러니까 55점은 4등급에 해당하신 거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자, 4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그랬죠. 자, 1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그러셔야죠. 2번.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답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동료에게 물어봤자 나보다 더 못해요. 아시겠죠? 네. 3번. 대상자의 권리보다는 시설의 권리를 우선한다. 맞아요? 그죠? 대상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4번.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 또는 신고한다. 맞죠? 정해진 정책과 절차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우선시한다. 그랬죠? 틀렸죠? 자, 4번의 답은 4번. 5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기저귀 재사용을 요구할 때 윤리적 대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대처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기저귀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기관에 보고한다. 맞죠?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꽤 페이지가 많았어요. 62페이지부터 71쪽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죠. 기저귀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기관에 보고한다. 6번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그랬죠. 자, 개별화된 서비스 딱 나오면 제가 무엇이다? 질 높은 서비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한다.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7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그랬어요. 자,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벌써 여기서 답이 나오죠. 네, 6이죠.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답은 6이죠. 예, 2번 6이. 자, 8번.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자, 9번 볼게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관리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우리 시험 문제 풀어보면 주로 옳게 연결된 거, 옳은 거, 바른 거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다는 옳은 답을 골라라는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볼게요. 냉찜질은 위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위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앞에 냉찜질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다. 맞지 않은 답이죠. 자, 2번은 압박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압박이란 말이 틀렸죠? 냉찜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답 처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네. 3번은 휴식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앞에가 휴식이 아니라 압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압박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한다. 자, 4번. 초기 치료는 온찜질 해야 되나요? 냉찜질. 만성 통증은 온찜질이 좋다. 그래서 틀렸죠? 자, 9번. 초기 치료는 손상 후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해야 한다. 맞죠?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 10번. 요양보호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옳은 방법은 그랬어요. 자, 1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보다 매번 다른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 그랬죠. 2, 3회 반복하고 5 내지 10초 휴식한다 그랬어요. 네. 자, 2번. 약간 통증을 느끼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통증을 느껴야 되나요? 느끼지 않는 시원하다는 느낌 정도에서 실시하는 게 좋죠. 네. 3번. 가능한 빠르게 실시한다 그랬어요. 그러죠. 천천히 안정되게 실시하셔야 되죠. 자, 4번.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한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 그죠?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자, 5번. 스트레칭 자세로 10초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 맞죠? 네. 10번의 답은 5번. 11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인플루엔자는 늦어도 유행 1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요? 2주죠? 2주. 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잘 전파되지 않는다. 잘 전파되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그랬어요. 맞죠? 결핵은 감염성 질병이죠.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맞아요. 자, 4번도 한번 봐볼게요. 결핵은 유전되는 질병이다 그랬어요. 유전되진 않죠. 전염되죠. 네. 그 다음에 5번. 오음에 걸린 경우 대상자만 잘 치료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모두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할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호받죠? 네. 그래서 1번 땡. 2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러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는 않아요. 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 맞죠?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으나 압류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양도, 압류 다 불가능합니다. 12번의 답은 4번.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그랬어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13번은 1번 애착심 증가 아니죠? 2번 수동성 증가 아니죠? 자, 3번 경직성 증가, 4번 의존성 증가, 5번 조심성 증가.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땡.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경직성이에요. 도전하기 싫은 거야. 자,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으신가요? 네. 약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경직성은 증가시키지 마시게요. 네. 14번. 다음 중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소화기계. 당뇨병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내분비. 맞았어요, 선생님. 자, 변비는 어디에 해당해요? 소화기계. 그렇죠. 자, 천식은요? 호흡기. 폐렴, 만성기관지염, 천식, 전부 호흡기죠. 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 15번. 알코올 중독, 영양실조,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으면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그랬어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폐결핵이죠. 폐결핵. 15번의 답은 4번.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하고 상의해서 약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죠? 네. 한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셔야 돼요. 자, 2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잘못됐죠? 3번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물론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약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죠? 오히려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다른 합병증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잘못됐죠? 5번 지속적인 치료에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 17번 다음과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1번 아니 보기 볼게요.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자, 어떤 노인성 질환하고 관계가 있나요? 골다공증. 답은 2번. 18번 배뇨 후 잔뇨감, 소변줄기의 끊어짐, 약한 소변줄기와 관련 있는 질환은 그랬어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19번 욕창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장기간의 와상 상태, 부적절한 영양, 요실금과 변실금, 4번 잦은 체위 변경, 5번 체위 변경의 어려움. 자, 19번의 답은 4번. 4번은 욕창 예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20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세균성 피부질환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틀렸죠? 네. 수두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세균성 피부질환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2번 과거에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풍진이 잘못됐죠. 수두. 3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 맞죠? 네. 4번 긁어도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죠. 긁으면 퍼지고 감염됩니다. 자, 5번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피부 보습제를 바르면 안 되죠. 건조증일 때, 피부가 건조할 때 피부 보습제는 바르는 거죠. 그래서 5번은 건조증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자, 21번 뇌졸중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손상된 뇌와 같은 쪽 팔다리 장애 그랬어요. 같은 쪽인가요? 반대쪽이죠. 반대쪽이에요. 2번 운동실조증, 언어장애가 온다. 맞죠? 네. 3번 무표정, 안정시 떨림. 이거는 파킨슨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기억력 및 진압력 저하. 그 다음에 5번 실행기능 저하. 이거 두 가지는 치매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 22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난다. 맞나요? 맞죠? 자, 2번 볼게요. 노인성 난청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아요? 어떻게 들렸어요?
여성보다 남성이 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3번. 신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증가하나요? 자, 신맛과 쓴맛은 증가하죠. 근데 단맛과 짠맛은 감소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반찬하면 자꾸 싱겁다고 그래서 짜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4번 보면 치매 분비량이 증가한다.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전부 감소하죠. 네. 4번, 5번은 감소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 23번. 선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달력, 시계 등을 멀리하게 한다. 틀렸죠?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2번. 가족 구성원 방문을 제한한다 그랬죠? 잘못됐죠? 3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맞죠? 4번. 밤에는 불을 꺼둔다. 잘못됐어요. 5번. 가능한 혼자 있게 한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맞는 거죠. 네. 24번.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얼굴 표정,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 틀렸죠? 네. 자세,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틀렸죠? 눈맞춤, 직접적인 눈맞춤. 맞죠? 어조, 큰 소리로 말하기. 잘못됐죠? 신체적 거리는 책상 등을 사이에 두고 말하기 그랬는데 신체적 거리는 1m 내지 2.5m 그랬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 25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공감적 반응은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 오라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정을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요양보호사가 참 잘했나 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죠.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드셨군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26번. 치료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기법은 침묵하기죠. 네. 침묵하기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 27번.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가족에게 말할 때는 직설적으로 해야 되나요? 직설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2번. 의료진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아니죠. 네, 우리는 가족이나 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정보 전달자 역할도 있었죠. 자, 대상자를 어르신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아니에요. 네. 어르신하고 두 분이 얘기하셔서 정하시면 돼요. 그랬죠? 그러나 너무 의존할 수 있도록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지. 원칙은 아니에요. 네. 대상자의 정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잘못됐죠?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과 소속 단체 등을 알린다.
맞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5번. 28번.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맞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3번. 혼란 방지를 위해 실물, 그림판 등을 이용한다. 4번. 다정스럽게 옆에 앉아 천천히 말한다. 옆에 앉는 게 아니라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 29번. 진압력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1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잘못된 것이니까 맞는 거죠. 자, 2번.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한다. 맞죠? 자, 밤 동안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한다. 왜 틀려요? 밤 동안. 그죠. 낮 동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책에. 그래서 밤에는 주무셔야 되니까.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시킨다. 맞죠? 대상자를 대하는데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 30번.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 요양기관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간담회라고 한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 31번.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1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맞죠?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맞죠? 대상자 및 가족과의 정보를 공유한다.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5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 5번이죠? 네. 참된 거니까 5번. 32번.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작성하는 요양보호 기록은 그랬어요. 자, 인수인계서죠. 인수인계서. 상태기록지는 어르신의 섭취, 배설,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랬죠? 사고보고서는 사고가 났을 때 기록하는 거. 업무일지는 어르신에게 했던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였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5번. 33번.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보고는 그랬어요. 구두보고죠. 네. 33번의 답은 1번. 자, 34번. 임종 적응 각 단계의 대상자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분노죠. 부정이 아니라 분노.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부정 단계죠. 분노가 아니라. 그러죠. 자, 3번.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이죠. 네. 4번. 나는 지쳤어. 수용이죠. 우울이 아니라. 5번. 제3의 길을 선택한다. 수용이 아니라 타협이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에요. 35번.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이다. 잘못된 내용은 그랬죠. 자, 1번.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맞죠?
2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맞아요. 3번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맞죠? 4번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며 공기의 흐름이 적다. 맞죠? 예. 대상자는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